강릉시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청 업무 공백은 물론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가 서울로 확정되면서 미술관 유치에 나섰던 강원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강원도 출신과 강원도 소속 실업팀 선수들이 출전해 메달 획득에 나섭니다. 삼척시가 어획량은 많지만 값이 지나치게 저렴한 청어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해수욕장 개장철이 다가오면서 자칫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청의 한 사무실, 직원 하나 없이 사무실이 텅텅 비었습니다. 30대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남은 직원들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시 왕산 면사무소는 다른 부서 직원 2명이 근무 지원에 나왔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다른 직원 모두가 자가격리 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하여 왕산면 민원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강릉 지역에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지난 2일 강릉시 공무원 8명이 식사 모임을 가졌고 이 가운데 5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겁니다. 강릉시는 청사 긴급 소독에 나선 한편 밤사이 본청 근무 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시청 직원 991명을 전수조사해서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청사 전체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현재 역학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근 시장이 ITS 세계총회 유치 활동으로 외국 출장길에서 돌아와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이처럼 강릉시 직원들이 무더기로 확진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부서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지금 이제 한 8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택근무에 준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한편 해수욕장 개장이 임박하면서 행정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대규모 확진과 자가격리 등으로 행정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짓겠다고 밝혀 강원도 유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 용산 미군부대 반환 부지와 종로구 송현동 부지로 압축했습니다. 문체부는 두 곳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인근에 있어 연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속칭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뛰어들었던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30개 지자체의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강원도 출신과 강원도 소속 실업팀 선수들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메달 바친 태권도와 유도, 펜싱에서 선전이 기대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도 60kg급 국가대표인 김원진. 철원에서 초중고를 나온 강원도 토박입니다. 지난 1월 유도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도쿄 올림픽호에 승선했습니다. 4년 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8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도쿄올림픽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훈련하는 거나 심리적인 부분이나 더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되게 좋은 성적 저도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강원도 출신 선수는 8개 종목에 15명입니다. 유도에만 김원진을 비롯해 같은 철원이 고향인 윤현지, 춘천 출신인 조구함 등 4명입니다. 사격에는 춘천 출신 진종호가 5번째 올림픽에 나섭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사격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딴 진종호. 이번에 메달을 따면 양궁 김순영의 6개 메달을 넘어 역대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쓰게 됩니다. 욕심은 솔직히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경기에 집중해서 하도록 오겠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에 2번 나서 은메달과 동메달만 땄던 화천 출신의 이대훈도 금빛 발차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출신은 아니지만 강원도청과 시군 실업팀 소속으로 6개 종목 7명의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히는 선수는 강원도청 펜싱팀의 이혜인. 강원도청에서 8년째 뛰고 있는 이혜인 선수는 여자 펜싱 앳베 단체전에 출전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청 태권도팀의 심재영 선수 또한 메달 기대줍니다. 심재영은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소희마저 잡고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나섭니다. 다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자들 3명 가는데 그중 안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죠. 이 밖에도 강원도 출신으로 2명의 코치가 도쿄올림픽에 동행해 선수들의 선전을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해 속칭 아베 사죄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평창 한국자생식물원 김창열 원장이 식물원 전체를 산림청에 기증했습니다. 확보한 식물 자원을 나라에서 잘 보존해달라는 뜻인데 아베 사죄상은 기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자생식물원 김창열 원장이 20년 넘게 가꾼 식물원 전체를 산림청에 기증했습니다. 7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와 건물 5동, 1,356가지의 자생식물까지 모두 2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제는 좀 더 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식물원이 전속이 된다면 더 훌륭하게 가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산림청은 자생식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 기능을 강화해 국가수목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 유전 자원을 수집, 증식, 보존하는 자생식물의 영구한 안식처로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이 영원한 속죄상이 있는 공간은 기부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사죄상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각상이 국가기관의 소유가 되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가 소유로 넘어간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어차피 내 혼자 생각하고 내가 만든 작품이니까 앞으로도 내가 관리하고 다 걸레질을 하고 이렇게. 아베 전 총리는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일본인들의 항의 전화나 철거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일본이든 누구든 속죄가 필요한 모두가 조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전시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안 주요 어종인 청어 가격이 너무 낮아 어민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삼척 앞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청어였습니다. 어항이 해마다 들쑥날쑥한 오징어를 제치고 10,000톤이 넘는 어획량을 기록했습니다. 가자미에 비해서는 배 이상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매 금액은 오징어의 14%, 가자미의 40%에 그쳤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오징어가 1톤에 평균 659만 원, 가자미가 392만 원에 팔린 데 비해 청어는 63만 원에 그쳤습니다. 많이 잡히는 만큼 그물에서 빼내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가격은 워낙 싸다 보니 소득 기여도가 크게 낮습니다. 빨리 상하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힘들게 잡은 청어의 90%는 사료공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고기가 금방 물러버려요 이게. 이걸 갖다 빨리 어민들이 빨리 해가지고 이걸 갖다 선도 관리 한다 해도 이게 안 돼요.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품으로 가야 되는데 식품이 안 되고 결론은 이게 저 남쪽에 광어나 우럭이 이게 사료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삼척시가 이런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가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도에 청어 가공식품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일단 상품성을 있는지를 먼저 효과 조사를 하고 만약에 상품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양수산부나 이제 각종 여러 정부 부처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청어 가공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어획량이 많은 임원항 주변에 만들고 주민들의 마을 기업의 운영을 맡길 방침입니다. 가공 사업이 성공하면 청어를 잡아오는 어민은 물론 공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소득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내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입시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강원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 유튜브 채널 학기호TV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입학 전형위원들이 대학교를 소개하고 입학 전형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표로 건립되는 에너지 특화 융복합 공과대학으로 재학생들은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동해 신항 민자부두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자 지역 경제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해 경제인 연합회는 동해 신항에서 일본 민자부두 건설을 추진 중인 GS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석탄부두 건설 포기에 대해 수입 유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GS 동해전력 북평 화력발전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동해 지역 사회단체들도 묵호항의 석탄부두 이전 계획과 묵호항 3단계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준다며 GS 동해전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동해항 유연탄 하역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태백산 국립공원에 건설하는 전망대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내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태백시 소도동에 35m 높이의 하늘 전망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약자 등 탐방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지대 순환형 무장애 탐방시설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대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포 제123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100여 곳으로 업체 물류비의 50% 이내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 1억 6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대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어도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업체 등은 제외합니다. 양양군이 상반기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상반기 공사 18건, 용역 10건, 물품 구매 10건 등 38건, 147억여 원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진행해 4억 4,266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계약심사제는 군청과 직속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와 용역의 원가 적정성을 따지는 것으로 양양군은 2010년부터 실시해 올해 상반기까지 939건, 99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오랜 기간 문을 닫았던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방역용품을 비치하고 방역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한 경로당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로당에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나야 하고 실내에서 단체 급식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기획 전시한 풍경 바라보다가 다음 달 4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